안녕하세요. 득템 연구소입니다. 득템 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을 읽어드립니다. 헬로큐티에 여행 관심 없는 사람 도쿄 여행입니다. 무료로 득템 연구소의 책을 읽고 싶으신 분은 네이버 블로그 득템 연구소로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잘 나가지 않는 나는 외출할 때는 미리 어디를 갈지 정해놓고 정해진 경로 외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 비행기표를 사놓고도 숙소를 예약해놓고도 취소가 될까 하는 생각과 괜히 간다고 했다는 생각이 많았다. 막상 여행을 다녀오니 4박 5일 즐겁게 잘 지내고 왔구나 싶다. 길을 헤매는 경우도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당황스러우면서도 다른 나라의 길 구경이나 슈퍼마켓 구경은 얼마나 즐거운지. 하지만 다음 여행은 언제가 될지 며느리도 모른다. 며느리가 없기에 여행 준비일 항공권.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갈까 하다 성수기에 여행을 가려니 비행기표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가 엄청 놀랐다. 더위를 피해 삿포로로 가려고 하니 왕복 70만 원대라 고민을 하다가 결국 도쿄로 가기로 했다. 그 돈을 주고 삿포로에 갈 필요가 있나? 볼 것도 없던데. 하지만 도쿄에 가서야 왜 삿포로 왕복 티켓이 75만 원인지 알게 됨. 도쿄행 항공편도 만만치 않아서 성수기에는 집에 있는 것이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꼭 여행을 가겠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약을 해야 했다. 스카이스캐너에서 찾으니 최저가 27만 원 정도였지만 출발 시간이 좋지 않아 적당한 항공편을 예약하려니 왕복 30만 원은 줘야 했다. 다행히도 에어프레미아 공홈에서 프로모션 중이라 좀 더 할인이 되어 스카이스캐너 최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었다. 다만 에어프레미아는 3박 4일 일정에 맞은 항공편이 없어서 4박 5일 여행으로 바꿔야 했다. 항공편 예산이 2인 60만 원이었는데 54만 7천 원을 결제해서 다행히 예산을 넘기지 않고 표를 사서 기뻤다. 대신 숙박이 하루 늘어 30만 원 예산이 초과해버렸다. 에어프레미아는 좌석을 미리 지정하면 유료지만 출발 48시간 전부터는 무료로 지정할 수 있으니 꼭 출발 48시간 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체크인과 좌석 지정을 해야 한다. 가는 항공편만 체크인과 좌석 지정이 가능하니 오는 항공편은 여행 중에 다시 체크인과 좌석 지정을 해야 한다. 한 번에 모두 온라인 체크인은 할 수 있지만 오는 편 좌석은 유료로 해야 하니 따로 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체크인을 하면 24시간 전에 모바일 탑승권이 카카오톡으로 오고 기내에 들고 타는 수화물만 있으면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출국하면 된다. 에어프레미아는 이코노미 기준 백팩이나 기내용 캐리어 하나와 작은 손가방이나 면세품 하나까지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를 타보니 다른 항공사 비행기보다 좌석이 약간 넓었다. 사람들이 넓다고 한 정도는 아닌 듯. 내가 돼지라 그럴지도. 지금까지 타본 저가항공에서는 물 한 잔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에어프레미아는 물과 커피뿐이지만 과자와 함께 제공되었다. 맛은 그닥. 근래에 이런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다 보니 즐거웠다. 캐리어냐 백팩이냐? 항공편을 예약할 때 위탁 수화물을 보낼 수 있는지, 보낼 수 있다면 몇 킬로까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저가항공은 위탁 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피치항공의 경우 위탁 수화물이 포함되지 않는 항공권을 살 때 예약하지 않고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보내면 비싸다고 하니 짐이 많은 사람은 피치항공은 피해야 한다. 캐리어의 장단점. 장점 무거운 짐이 있는 경우 끌고 다니는 것이 덜 힘들고 안에 물건이 안전해서 좋다. 단점 크기가 크면 기내에 들고 탈 수가 없다. 캐리어 자체 무게가 무겁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다. 백팩의 장단점. 장점 기내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없고 백팩 자체는 캐리어보다 훨씬 가볍다.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단점 무조건 메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경우 몸에 무리가 많이 간다. 3박 4일 정도라면 백팩도 충분하고 위험한 유럽 같은 곳의 여행이라면 캐리어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니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 한다. 가성비 좋은 숙소 구하기. 예산으로 1박 10만 원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4박에 40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많은 관광객들이 간 숙소 위주로 구글 지도에서 검색하여 평점과 가격, 조식 여부를 중심으로 리뷰를 읽어봤다. 많은 사람들이 도쿄역 근처에 예약을 하는 듯 했다. 들어본 이름이 긴자뿐이라 긴자에 예약할까 했는데
블로그에서 본 니혼바시 근방의 숙소 알몬트인 니혼바시를 구글 지도에 찾아보니 평점이 양호해서 예약하기로 했다. 알몬트인을 4박 예약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 날이 판매 완료라 이틀만 예약하고 나머지 이틀은 13분쯤 떨어져 있는 스마일 호텔을 예약했다. 도쿄역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로 예약해서 첫날은 메트로패스를 쓰지 않고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메트로패스 72시간짜리를 샀기 때문에 둘째 날부터 사용해야 한다. 남들처럼 나리타 공항에서 1300엔 버스 우리나라 공항버스 같은 건가 보다. 공항에서 도쿄역이나 긴자를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도쿄역으로 갈 예정이라 도쿄역에서 걸어갈 수 있는 숙소여야 한다. 막상 도쿄역 가까이에 2인, 금연, 조식 포함, 평점이 좋으면서 10만 원 정도 되는 숙소는 흔치 않았다. 다행히도 세미 더블이라는 작은 침대가 들어가 있는 방을 하루 10만 원 아래로 예약할 수 있었다. 침대가 작아 체격이 큰 사람 둘이 사용하기는 좁다는 말이 있다. 알몬트인은 2일 18,143엔에, 스마일 호텔은 이틀에 22,419엔에 예약할 수 있었다. 예산에 초과하지 않고 예약해서 기뻤다. 아침을 꼭 먹는 사람들이라 모두 조식 포함된 방으로 예약했다. 알몬트인. 알몬트인은 이름을 바꾼 지 얼마 안 되었는지 호케인이라고 구글 지도에 나온다. 여행 첫날 오후에 도쿄역에서 도보 20분이나 되는 알몬트인 니혼바시까지 걸어서 가려니 38, 39도의 열기에 질려버렸다. 여름만 아니라면 쉽게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속옷이 다 젖어 있었다. 호텔 상태에 비해 니혼바시에서도 좋은 위치는 아니어서 좀 저렴했던 것 같다. 알몬트인은 1층에 웰컴 드링크로 커피 외에도 식수, 주스, 탄산수가 있었다. 특히 제빙기가 있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좋았다. 스마일 호텔. 3일째 묵은 스마일 호텔은 진짜 오래된 건물인지 카드키가 아닌 진짜 열쇠로 방은 깨끗했다. 근래에 열쇠 처음 봤다. 스마일 호텔은 긴자선 미츠코마의 전철역과 미츠코시 백화점이 가까운 게 마음에 들었다. 앞서 묵었던 알몬트인보다 도쿄역까지 도보 2, 3분 정도 가깝다. 유심 또는 이심 준비. 여행 중 숙소에서야 와이파이가 되겠지만 길에서 구글 지도라도 보려면 데이터를 사야 한다. 제일 편한 건 통신사에서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일 텐데 SKT 기준으로 30일 3기가가 29,000원이어서 너무 비쌌다. 바로박스라는 포켓 와이파이 같은 서비스도 있는데 하루 1기가가 3,000원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다고 하니 많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5일 여행이라면 15,000원이 들고 공항에서 찾고 반납하는 수고가 생긴다. 일본에 가서 사는 방법도 있지만 엄청 비싸다. 지도 정도면 본다면 하루 500메가에서 1기가면 충분하다. 둘이지만 이심이 되는 한 사람만 데이터를 사기로 했다. 남의 블로그에서 보니 소프트뱅크가 제일 잘 된다고 해서 몇 군데 쇼핑몰을 뒤져보았다. 옥션에서 쇼핑한 지가 오래되었는지 5,100원 이상 5,000원 쿠폰을 주길래 하루 1기가 5일 이심을 샀다. 하루 500메가짜리를 살까 고민하다 1,000원 차이라. 큰맘 먹고 1,000원 더 썼다. 설명을 보니 정해진 1기가를 다 사용해도 속도가 느려질 뿐 사용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유심만 사봐서 이심은 어떻게 보내주나 싶었는데 이메일로 QR코드를 보내준다. 여행을 시작된 후 데이터를 한 사람만 산 것을 후회했다. 항상 함께 다닐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심이 되는 사람만 샀는데 내 것을 안 산 것을 후회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한 소프트뱅크를 샀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남편 핸드폰이 구글 지도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느려졌다. 다른 인터넷은 잘 되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한 사람만 데이터가 되는데 이런 경우엔 정말 난감. 또 화장실에 가거나 할 때도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같이 갈 수는 없는데 연락이 안 되니 좋지 않았다. OK 긴자에서 물건을 구경하다가 장바구니에 이미 몇 가지 담은 상태여서 같이 갈 수가 없어서 남편 혼자 화장실에 갔는데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니 마음이 불안했다. 기다리다가 와이파이를 켜보니 다행히도 잡히는 와이파이가 있어서 연락을 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로밍을 켜면 되는데 따로 사봤자 드는 비용은 10,000원 정도였을 텐데 다음에 여행을 가게 되면 따로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은 보험회사마다 다 팔고 있으니 아무거나 사도 되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저렴한 상품을 사고 싶다면 몇 군데 회사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일본은 안전한 나라기 때문에 가급적 싼 보험 상품을 사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이뱅크가 싸다고 하던데 내가 계산해보니 하나 보험이 제일 싸서 4,000원대로 가입할 수 있었다. 5,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 있다. 국민은행에서는 미화 300달러 이상에 해당되는 만큼 환전을 하면 수수료 할인을 적게 해주는 대신 여행자 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준다. 환전한 다음 날 0시부터 한 달간만 유효하니 날짜를 유의해서 환전해야 한다. 미화 300달러면 엔화 48,000엔 정도 이상을 환전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금액을 유의해서 정하고 환전 신청을 할 때 보험 신청을 해야 한다. 도쿄 메트로패스 전철 이용권. 메트로패스란 도쿄는 서울 뺨치게 노선이 복잡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관광객들만 이용 가능하다는 메트로패스를 산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리타 공항에서도 판다는데 대부분은 한국에서 사가는 것 같았다. 왜일까 생각하다 검색해보니 일본에서 사면 1,500엔이지만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구매하면 쿠폰 할인이 된다. 네이버 쇼핑에 검색하면 왜인지 모르겠지만 비싼 것만 나오고 인터파크 투어에선 15% 할인해서 팔고 있었다. 각자 할인이 되는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싸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다. 우리는 지마켓이 가장 싸게 살 수 있어서 1인당 8,950원에 72시간짜리 티켓을 샀다. 1,500엔보다는 훨씬 싸다. 구입하면 QR코드를 보내주는데 도쿄 주요역에 있는 매표기에서 바꿀 수 있다. 메트로패스로는 탈 수 있는 노선이 정해져 있으니 미리 목적지를 정하고 이용 가능한 노선인지 공부를 해야 한다.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어지간한 지역은 다 갈 수 있지만 외곽에 있는 유명 아웃렛은 못 간다.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전철역 기계에 바코드만 찍으면 된다. 발급이 안 되는 역도 있으니 알아보고 가야 한다. 나리타 공항에서 1,300엔 공항버스를 타면 도쿄역이나 긴자역에 내리게 되는데 도쿄역 마루노우치선 쪽으로 가서 빨간색 스티커가 붙은 매표기에서 받으면 된다. 한 사람당 9,000원 정도 낸 것 같은데 최종 11번씩 탔다. 메트로패스가 있어서 가까운 거리도 전철로 갈 수 있었고 도쿄 시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 유효기간은 발급 시간이 아니고 처음 사용 시간부터이다. 사용 전에는 뒷면에 유효기간 칸이 비어있고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기간이 찍혀 나온다. 승차 시간이 기준이라 타기만 하면 하차는 시간이 지나도 가능하다고 한다. 환전. 지난 여행에서 남은 금액이 버스비와 식비 정도는 되기 때문에 환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백화점에서는 신용카드를 쓰기로 했다. 예전에 비해 관광객들이 주로 가는 상점들은 대부분 카드 결제가 된다고 한다. 비싼 물건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 여행 초반의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여 면세는 현금으로 환급받아서 여행 기간 동안 쓰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생각보다 비싼 물건을 사는 여행객들도 많은 것 같은데 입국 시 800달러까지만 면세가 되니 그 이상을 쇼핑했을 때 세금을 내고도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싼지 계산해보고 구매해야 한다. 세금 환급. 일본에서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이소 같은 곳은 면세가 되지 않지만 큰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유니클로 정도만 돼도 세전 5,000엔 이상이면 면세가 된다. 드럭스토어 같은 곳은 면세 카운터가 있어 계산을 할 때 세금을 빼고 결제해주지만 백화점 같은 곳은 매장에서 세금을 포함하여 결제를 한 후 고객센터에 가서 환급을 받는다. 일본에 가서 비싼 물건을 사려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 결제를 신용카드로 해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환전 시 고려하는 게 좋다. 같은 물건이라면 백화점에선 5% 할인, 10% 면세가 되니 우리나라보다는 싼 가격이 된다. 하지만 입국할 때 세금이 있으니 미리 잘 계산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 어떻게 가야 좋을까? 인천공항에 가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다. 보통 출발 2시간 전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선 인천공항까지 전철로 2시간 정도 걸린다. 결국 출발 4시간 정도 전에 집에서 나서야 한다. 에어프레미아는 8시 50분 비행기니 계산해보면 첫째 공항버스. 우리 집에서 공항버스로 인천공항에 가면 편도 17,000원으로 2인 왕복이면 68,000원. 무시무시한 돈이 든다. 첫 차가 5시 초반부터 있고 전철보다는 훨씬 빨리 갈 수 있지만 비싸다. 8시 50분 비행기라 7시 50분까지 체크인이라
5시 30분 정도에 있는 버스를 타면 시간을 맞출 수 있고 차에서 자면서 갈 수 있어서 좋긴 할 것 같았다. 검색해보니 하나투어에서 버스 티켓을 1,500원 할인해서 판다고 하니 알뜰한 사람은 미리 구매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자동차로 갈 예정이라 구입하지 않았다. 두 번째 전철. 우리 집 기준으로 편도 4,450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인천공항에 갈 수 있는 방법이다. 문제는 첫 차가 5시 30분 정도로 도착 예정 시간이 7시 10분이 넘어가서 출발 2시간 전 도착을 맞출 수가 없다. 체크인 시간까지 도착은 가능하지만 불안하게 여행을 시작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했다. 8시 50분 비행기는 7시 50분까지 체크인. 세 번째 자동차. 자동차로 인천공항에 가면 우리 집 기준 주유비 왕복 1만 원 곱하기 통행료 3,200원 곱하기 주차료 35,000원 또는 45,000원이 든다.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슷한 비용이 든다. 시간은 새벽 출발 기준으로 공항버스보다 짧은 시간이 걸리고 돌아올 때 짐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장점이 많다고 생각했다. 단점은 운전을 해야 해서 피곤할 텐데. 인천공항 주차장 예약하기.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탑승한다고 되어 있어 1터미널 예약 주차장에 예약이 하고 싶었는데 성수기라 예약이 마감이었다. 단기 주차장은 1일 이내 주차로 시간당 요금을 받고 장기 주차장은 일 단위로 요금을 받는데 하루 9,000원이다. 마침 1터미널 예약 주차장은 1일 7,0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어 더 빨리 예약이 찬 것 같다. 2터미널 예약 주차장에라도 예약을 할까 고민했는데 2터미널 예약 주차장에서 1터미널로 가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1터미널 예약 주차장에 예약이 안 되면 공항버스를 타고 가려고 생각했다. 취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싶어 시간 날 때마다 여러 번 예약을 시도했더니 마침내 예약을 할 수 있었다. 예약할 때 1만 원을 결제해야 하고 예약 시간 전 4시간 전부터 입차 가능하다. 예약 시간 전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예약 시간이 넘어가서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를 문다고 되어 있다. 출차할 때 주차료를 지불하면 며칠 뒤 예약비를 환불해준다고 한다. 결국 주차비가 35,000원이 되어 공항버스보다 적은 비용으로 인천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 예약주차장 피오로 가서 주차한 뒤 출입구로 나와 길을 건너면 하얏트 호텔이라고 쓰여있는 정류장에서 셔틀버스를 타면 2터미널로 간다. 빈자리가 많지 않아 시간이 많이 필요. 10분에 한 대 정도 있고 걸리는 시간도 10분 정도이다. What's in my bag? 도쿄 여행 때 가져간 물건들이다. 여권. 여권을 안 가져가거나 여권 기간 만료 또는 여권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출국 못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 여행 준비 초반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의류. 속옷, 겉옷, 양말, 모자. 여행 날짜에 따라 짐이 달라지겠지만 4, 5일 정도라면 기간 중 세탁 없이 갈아입을 만큼 챙겨도 될 것 같다. 속옷 같은 건 낡은 것을 입고 가서 버리고 와도 좋은 것 같고 신발은 사람마다 편한 것이 다르겠지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걸어도 편한 신발을 선택해야겠다. 여행 중 보니 맨발에 크록스를 신은 사람도 많이 봤는데 발이 불편해 보였다. 약, 선스틱, 선크림, 바디로션 등. 개인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은 꼭 기내에 들고 타는 가방에 넣어야 마음이 편하다. 생각지도 못하는 사고 분실이 있을 수도 있기에 약은 중요한 물건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덥고 뜨거운 곳의 여행이라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선크림이나 선스틱, 챙 있는 모자나 양산도 챙겨야 한다. 낮에 외출할 때는 얼굴과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 특히 팔에 여러 번 겹쳐 바르는 것이 좋다. 챙이 있은 모자나 양산 중 하나는 꼭 있어야 하고 양산은 손이 자유롭지 못하니 각자 알아서 선택하면 되겠다. 일본 호텔은 보통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는 샤워실에 구비되어 있고 칫솔, 치약, 면도기, 빗, 어떤 곳은 간단한 로션이나 크림도 갖춰져 있다. 하지만 바디로션은 대부분 없으니 가져가야 한다. 우산, 슬리퍼. 짧은 여행이라면 미리 날씨 예보를 보고 비 표시가 있으면 우산을 챙겨야 한다. 방에 들어가면 일회용 부직포 슬리퍼가 있는데 화장실에서 사용하기는 불편하다. 맨발로 다니는 것이 불편하다면 슬리퍼를 가져가거나 다이소 같은 데서 사면 된다. 집에 버릴 만한 슬리퍼가 있으면 가져가서 신고 버리고 오면 된다. 충전기, 보조 배터리, 어댑터 아커 돼지코. 일본은 110V라 꼭 필요. 그 외 예비약, 수면밴드, 예비 안경, 손소독제, 물티슈 등등.
5시 2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자마자 눈곱만 떼고 물 한 컵을 마시고 가방을 들고 나섰다. 가방에 여권, 돈, 속옷, 양말, 겉옷, 약, 슬리퍼, 바디로션 등을 챙겨놓고 아침에 여권만 한 번 더 확인했다. 일본은 어메니티를 잘 주는 편인데 로션은 없는 경우가 많더라. 인천공항 1터미널 예약 주차장 P5에 도착하니 빈자리가 거의 없었다. 한 자리를 찾아 주차하고 출구로 나와 길을 건너니 공항 순환버스 정거장이 있었다. 일반 버스 정거장과 함께 사용하는 정거장이었다. 금방 버스가 와서 타니 10분도 안 걸리고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하는 줄에 섰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깜짝 놀랐다. 왜 2시간 전에 오라는지 알겠다 싶은 것이 출국에서 보안 검색, 출국 심사까지 30분은 걸린 것 같다. 면세점으로 들어오니 각종 명품 매장이 영업 중이고 에르메스 매장이 공사 중인 거 보고 돈 많으면 좋은 세상이란 생각이. 남편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푸드코트에 갔는데 줄도 길고 테이블도 꽉 차서 파리바게뜨에 가서 빵이나 사자고 얘기하고 빵과 음료수를 샀다. 빵 종류도 적고 동네 매장보다 훨씬 비싼 느낌이라 챙겨올 수 있으면 챙겨오는 게 좋을 것 같다. 탑승해보니 에어프레미아는 앞에 모니터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어서 저가 항공 중에선 제일 좋은 것 같다. 좌석이 넓다고 하던데 난 그렇게 넓은 줄 모르겠던데 남편은 넓다고 하더라. 하지만 영화는 종류가 몇 가지 없기도 하고 최신작이라는데 전혀 최신작이 아니었다. TV 프로그램도 드라마는 밤에 피는 꽃과 연인 2가지고 나머지는 예능 프로그램이라 예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볼 게 없었다. 이륙하고 조금 지나니 음료와 과자를 주는데 커피와 물만 무료 제공이니 다른 음료나 스낵은 사 먹어도 된다. 탄산이나 주류도 있고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컵라면이 $5 정도면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비싸다고는 못하겠다. 애플캐로칩 쿠키는 맛이 절묘한 것이 더 먹고 싶을 만큼 맛있지도 않고 못 먹을 정도도 아닌 그냥 단맛이 많이 나는 쿠키라 별로 호불호 없이 먹을만 했다. 2시간 정도 비행 후 도쿄에 도착. 입국 심사 거쳐서 드디어 나리타 공항. 오래된 공항이라 인천공항에 비해서 뭔가 구질구질한 느낌이다. 출국장 나오니 가까이에 버스 티켓 카운터가 있어서 도쿄역으로 가는 버스 티켓을 샀다. 1,300엔. 좌석 버스라 좌석 수만큼만 판매하고 사람이 많으면 기다려서 타야 하는 것 같다. 버스에서 와이파이도 되고 충전기가 있으면 충전도 가능해서 좋았다. 도로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1시간 15분 정도 걸려서 도쿄역에 도착했다. 점심은 도쿄역에 있는 돈카츠 스즈키에서 먹었다. 구글 지도에서 평점이 높아서 가봤다. 20분 정도 기다려 입장했고 미리 한글이 쓰여 있는 메뉴를 줘서 좋았다. 사람들은 주로 안심 돈가스 정식이나 안심 새우튀김 정식을 먹는 듯 했다. 테이블과 오픈 주방이 보이는 자리가 있는데 이인은 가급적 테이블로 안내해주는 것 같았지만 빈자리가 없어서 주방 쪽 자리에 앉았다. 조리하는 과정을 보는 것도 좋았고 의자 하단에 가방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백팩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았다. 안심 새우튀김 정식, 로스 새우튀김 정식, 감자 샐러드와 생맥주를 주문했다. 일본 음식이 단맛이 강하다는 말이 많던데 단맛이 없는 편이다. 감자 샐러드도 완전 어른 맛이다. 단맛 전혀 없음. 돈가스 소스도 달지 않은 편이다. 맥주는 평범했고 기름기 있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안심 돈가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가막조개 된장국이 나오는데 귀여운 조개가 들어있다. 우리가 아는 제첩인 듯 싶음. 이상한 건 우리가 아는 미소된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재래된장 같은 맛이다. 가격은 양호한 듯하다. 점심을 먹고는 메트로 패스를 받으러 갔다. 마루노우치선 M8 가까이 있다고 알고 가서 생각보다 쉽게 찾았다. 바코드만 찍으면 금방 발급된다. 메트로 패스는 유효기간은 발급시간이 아니고 첫 번째 사용시간부터 24, 48, 72시간 유효하기 때문에 가능한 역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우리는 내일 탈 역이 메트로 패스 발급이 안 되는 역이라 오늘 발급받아야 했다. 사용 전에는 뒷면 유효기간 칸이 비어있고 사용을 시작하면 기간이 찍혀 나온다. 메트로 패스를 받고 다이마루 백화점에 가서 골프 의류와 스포츠웨어 매장을 구경했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어서 실망했다. 너무 힘들어서 걸어서 숙소에 가기로 했는데 기온도 높고 햇볕이 얼마나 센지 호텔로 걸어오면서 땀을 한 바가지는 흘렸다.
다행히도 알몬트 인 니혼바시에 도착하니 웰컴 드링크로 얼음과 커피, 주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좋았다. 슈퍼마켓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도 없었는데 식수를 언제든지 마실 수 있어서 좋았다. 호텔 이름이 알몬트 인 니혼바시인데 아마도 이름이 바뀐 거고 전에 쓰던 이름이 호케인이었나 보다. 구글 지도에서는 아직 호케인이다. 알몬트 인이라고 검색하면 알아서 나온다. 체크인할 때 한글 안내문을 주는데 잠옷 입고 밥 먹으러 오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웃겼다. 설마. 호텔에 돌아와서 쉬고 저녁을 먹긴 해야 할 것 같아 늦었지만 나가보았다. 저녁이 되어서인지 온도가 약간 내려갔지만 여전히 더웠다. 점심이 좀 과했기 때문에 간단히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소바집을 보더니 들어가자 해서 그냥 들어갔다. 이름은 코모로 소바라는 식당인데 구글 지도에 여러 곳이 나오는 걸 보니 프랜차이즈 같다. 키오스크 앞에서 직원분이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영어 메뉴를 보여주며 대신 주문해 주셨다. 주로 중장년층 남성분들이 많이 찾는 소바집인 것 같다. 가격은 싸고 양이 많다. 일본 사람은 많이 안 먹는다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알몬트 인 니혼바시에서는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조식을 제공하는데 빵 몇 가지와 옥수수 수프, 요거트를 주고 1층 웰컴 드링크가 있는 로비에서 먹을 수 있다. 7시 30분쯤 내려가니 몇 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쟁반에 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식당에서 먹기로 했다. 빵을 오븐에 구워 먹게 되어 있는데 1분 정도 구워야 빵이 부드럽고 따뜻하니 꼭 구워 먹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찬이 부실한 경우 밥보다 빵이 나은 것 같다. 빵 몇 개와 수프, 주스, 요거트를 먹으니 아침 식사로 충분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옥수수 수프를 주는데 숟가락이 없어서 요거트 떠먹는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먹었다. 그냥 마시라는 뜻일지도. 요즘 요거트는 세련돼서 뚜껑에 하나도 안 묻는다. 아침을 먹고 츠키지 시장을 구경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일찍 나가기로 했다. 가야바초역에서 개찰구로 들어가니 메트로패스의 유효기간이 찍혔다. 츠키지 시장엔 관광객이 엄청 많았고 대부분 200엔짜리 계란말이를 사 먹고 있었다. 계란말이 가게 앞에 관광객이 엄청 많았다. 계란말이와 오니기리 정도만 만만한 가격이고 소고기 구운 것도 파는데 4,000엔에서 4,500엔. 두어 가게만 가면 150엔에 파는 계란말이도 있는데 유명한 가게에만 줄을 서서 사고 있었다. 나는 설탕 든 계란말이를 먹고 싶지도 않고 호텔에서 빵을 4개, 요거트를 2개나 먹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되지. 시장을 특별히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면 특별히 갈 필요는 없을지도. 츠키지 시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긴자에 가는 시간이 너무 빨라졌다. 문제는 긴자의 가게들은 대부분 11시 오픈이라 들어갈 곳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1시간쯤 있기로 했다. 도쿄는 서울보다 더 더워서 10분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흘렀다. 맥도날드 긴자에 들어가니 얼마나 시원한지 살 것 같았다.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하는데 캐시레스라고 되어 있어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우리 카드가 안 된다고 한다. 결제는 안 되고 작은 종이가 나오는데 카운터에 가서 종이를 내고 돈을 내라고 나온다. 카운터로 가니 직원이 돈을 받고 주문을 해줬다. 맥도날드는 와이파이도 되고 충전도 할 수 있고 참 좋다. 콜라 작은 사이즈가 120엔, 중간 사이즈는 270엔이라 부담도 없고 쉬기엔 안성맞춤이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좋은데 여성 칸이 하나뿐이라 길게 있을 순 없을 것 같다. 맥도날드에서 좀 쉬다가 판매종에 소금빵을 사러 갔는데 휴무였다. 우리가 가게 앞에서 멍하니 보고 있으니 가게 앞에 공사하는 분이 튜스데이 클로스드라고 외쳐주셨다. 할 수 없이 대상트 골프 콤플렉스에 구경을 갔는데 오픈이 11시라 손님이 하나도 없어 들어가기가 민망했다. 30분이라도 더 있다 들어가려고 근처 세리아에 갔다. 일단 밖에 큰 건물에 들어가니 시원해서 정말 좋았다. 규모가 별로 크지 않기도 하고 캐릭터 상품도 많지 않았는데도 660엔이나 썼다. 구경하고 주방장갑 2개, 디즈니 미키마우스 인덕션 보호매트 2개, 아들 여행 갈 때 샴푸 넣어주려고 액체 소분통, 동전 관리용 약통을 샀다. 동전을 관리하기가 어려워 세리아에서 약 소분통을 사서 정리했다. 통 안의 위쪽에 약간의 공간 때문에 동전이 움직여서 완벽하게 나눠지지는 않았으나 없는 것보다는 동전 사용이 쉬웠다.
익숙하지 않은 돈이라 동전 사용이 너무 어렵다. 세리아에서 구경을 하고 데상트 골프 콤플렉스에 갔는데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았다. 1층만 데상트 골프, 2, 3층에는 먼싱웨어와 르코크 스포르티브가 있었는데 다이마루 스포츠웨어 매장과 비슷했다. 데상트는 다이마루보다 신상이 몇 가지 더 있기는 했다. 티셔츠는 세입 2만엔 정도, 바람막이는 3만엔 정도였다. 한국보다는 약간 싼 것 같다. 면세도 되는데 다이마루는 5% 더 할인된다고 했으니 같은 물건이 있다면 다이마루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데상트에서 나와 점심 먹기엔 일러 유니클로도 잠깐 구경했다. 신기하게 1층에서는 꽃을 팔고 있었다. 점심은 여행 오기 전부터 가보기로 한 라이온 비어홀에서 먹었다. 입구에서 직원이 술과 요리는 1층, 식사는 2층으로 가라고 한다. 런치 메뉴가 있고 2층에서만 주문이 되나 싶었다. 우리는 1층으로 가서 맥주, 콜라, 나폴리탄과 고등어를 주문했다. 콜라는 얼음을 넣어주지만 탄산이 하나도 없으니 혹시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피하라고 하고 싶다. 나폴리탄은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로 케첩 맛이 났다. 비엔나 소시지가 들어있는데 진짜 싸구려 맛이 났다. 닭고기와 전분으로 만든. 전반적으로는 별 5개에 3개쯤 되는 맛으로 그냥 먹을 만하다. 고등어 요리는 멸치만한 고등어를 튀겨서 양념에 절인 맛인데 큰 실수라고 생각했다. 짜고 시고 뭔 맛인지 알 수 없는 맛이었다. 가장 중요한 맥주는 별 5개에서 6개 주고 싶은 맛이라고 하니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방문을 권하고 싶고 고등어는 주문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작은 고등어 처음 봤다. 내 새끼손가락만 한 고등어가 8, 9마리 정도 나온다. 어제는 새끼 손톱보다 작은 조개를 먹었는데 일본 사람은 작은 걸 좋아하나 보다. 밥값 예산이 한 끼 4,000엔이었는데 예산 초과. 긴자에 머문 시간이 짧아져서 전철을 타고 신주쿠에 갔다. 이세탄 백화점에 갔는데 골프웨이가 없어서 화장실만 쓰고 나왔다. 화장실은 깨끗하고 좋았다. 남편 말로는 이세탄이 다이마루보다 더 고급스러운 것 같다고 한다. 백화점에서 나와 좀 걷고 싶었는데 체감 온도 40도가 넘어서 죽을까봐 신주쿠 교엔마에 역에서 숙소로 돌아왔다. 숙소에 와서 얼음물 2잔씩을 하고 씻고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저녁 7시만 돼도 온도가 좀 내려가서 숨을 쉴만 했다. 멀리 가는 게 귀찮아 5분 거리에 있는 하나마루 우동에 갔다. 처음 보는 시스템의 주문 방식이었다. 트레이를 하나 갖고 튀김이나 사이드를 고른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음식을 주문하고 받는 시스템이다. 사람이 있는 데로 가서 우동을 고르면 그 자리에서 준다. 우동값은 싸 보이는데 튀김을 여러 개 고르면 가격이 올라가니 잘 생각해서 골라야 한다. 우동 스몰은 라면 1개 분량보다 약간 적은 것 같다. 맛은 괜찮았다. 남편은 샐러드 우동 같은 음식과 오징어 튀김, 채소 튀김을 주문했는데 우동이 아주 맛있다고 했다. 난 유부 우동과 새우 튀김, 감자 고로케를 주문했는데 우동은 맛있는데 위에 얹어진 유부가 유부초밥 만들 때 설탕 간장에 졸인 것 같은 엄청 단 유부라 좀 놀랐다.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 가격도 저렴했다. 저녁을 먹고 식당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슈퍼마켓 마이바스켓에 가봤다. 처음 보는 슈퍼마켓인데 규모는 작지만 구색은 대강 다 갖춘 곳이었다. 남편은 일본 슈퍼마켓에 처음 와봐서 신기해하며 구경을 했다. 맥주, 콜라, 밤, 고구마 말랭이를 샀다. 코카콜라 500ml가 세전 119엔이었다. 우리나라보다는 싸다. 두 번째 알몬트인 니혼바시 조식. 아침을 먹으러 가서야 조식을 먹는 경우 같은 숙소에 여러 날 머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와 완벽하게 똑같은 식단이어서 이틀 정도는 괜찮지만 나흘 연속 같은 음식을 먹으면 싫을 것 같았다. 어제 먹은 것과 거의 같은 음식으로 먹었다. 빵 4개, 요거트를 2개나 먹었다. 빵은 오븐에 1에서 1.5분 데워서 먹으라고 쓰여 있는데 데우는 것과 아닌 것이 맛이 엄청난 차이라 꼭 데워 먹어야 한다. 아침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온 가족 아마도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를 쓰는 남미 쪽 사람들이 빵을 데우지 않고 먹으려고 하자 남편은 그 집 아들을 막 불러서 오븐을 가리키며 데워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기에 오지랖도 넓지 싶었다. 4명이나 되는데 1명쯤은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나름 맛있게 먹었지만 내일 다른 호텔에서 다른 아침을 먹는 것이 기대된다.
호텔에서 조금 쉰 후 스마일 호텔로 걸어갔다. 15분 거리인데 기온이 높으니 너무 더웠다. 호텔에 가서 엉터리 영어로 짐을 맡겼다. 다행히도 잘 알아듣고 여권을 확인한 뒤 짐을 사무실에 보관해 주는데 보관표 같은 게 없었다. 어쨌든 맡겼다. 점심을 먹기로 한 식당인 야키자카나와 니혼슈 칸다본점. 남편이 구운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해서 찾은 평점 높은 식당이 11시 30분 오픈이라 1시간 가까이 보내야 하는데 밖에서 30분 가까이 걸었더니 시원한 데 있고 싶었다. 다행히 숙소와 식당 사이에 미츠코시 니혼바시 백화점이 있어서 들어갔다. 알고 보니 이세탄 백화점과 미츠코시는 같은 회사라고 한다. 미츠코시는 다행히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았다. 눈물의 여왕이 생각남. 지하 식품 매장이 엄청 잘 되고 노인이 유달리 많은 것 같다. 가격은 일반 슈퍼마켓보다 10에서 20% 정도 비싼 정도의 수준이라 몇몇 식품을 제외하곤 쉽게 구매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힘들어서 지하로 가는 계단에 있는 소파에서 앉아 쉬었다. 미츠코시 백화점은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백화점이라고 한다. 엘리베이터도 옛날 것 같이 생겼다. 화장실을 사용하고 에어컨 바람을 쐬다가 식당으로 떠났다. 우리 동네에도 백화점이 있는데 살 것도 쓸 돈도 없기 때문에 도무지 갈 일이 없는데 여행 와서 벌써 3번째 백화점 구경이었다. 3번 다 화장실 사용과 에어컨이 목적이지만 이 정도는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겠지. 오늘도 많이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체감온도 43도는 너무 하잖아. 야키자카나와 니혼슈 칸다본점. 식당 오픈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니 다행히도 자리가 있었다. 테이블이 2개뿐인 작은 공간이었다. 다치석이 5자리 정도 있는 정말 작은 식당이었다. 점심엔 점심 메뉴판만 테이블에 있는 것으로 보아 런치 메뉴만 파는 것 같다. 한국어 메뉴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미스터 메뉴라는 어플을 깔아야 하는 것 같아서 말았다. 점심 메뉴는 4가지로 고등어 1000엔, 연어 1200엔, 삼치 1300엔, 은대구 1500엔인데 생선 이름을 몰라서 정확지는 않다. 우리는 삼치와 은대구, 맥주를 시켰다. 물컵 하나 정도의 맥주 한 잔 200엔, 차는 100엔으로 매우 싼 것 같다. 밥이 많아 보이는데 아래쪽이 좁아서 정확히 1인분 정도인 것 같다. 정직한 평을 하자면 맛있는 편이지만 양이 많지 않음. 나한테는 괜찮았지만 남편은 좀 모자란 것 같다고 했다. 은대구는 양념을 발라 구운 것인데 양념도 독특하고 맛있었다. 식당이 좁아서 문 앞에서 자리가 없어 그냥 돌아가는 손님들이 보여서 빨리 먹고 나왔다. 오픈하는 시간에 가야 2개뿐인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 같다. 도쿄 국립박물관. 이른 점심을 먹고 도쿄 국립박물관에 구경을 갔다. 기온이 엄청 올라가서인지 큰 천둥 소리가 나면서 소나기가 내렸다. 다행히도 비가 많이 쏟아지기 전에 박물관에 도착했다. 가격은 성인 1000엔이었다. 대학생은 반값, 18세 이하와 70세 이상은 무료였다. 우리는 2000엔을 내고 티켓을 샀다. 우리나라 박물관도 안 가면서 왜 내가 박물관 같은 데 가야 하냐고 했더니 남편이 박물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가자고 했다. 뭔 소리야? 눈에 띄는 건 몇 가지만 사진을 찍었고 촬영하면 안 되는 것은 촬영 불가 마크가 붙어 있었다. 대부분의 유물에 한국어로 설명이 붙어 있다. 예뻐서 찍어봤다. 돌잔치 모습이라고 설명이 붙어 있는데 돌인 아기치고는 비율이 좋은 것 같다. 그 외 다양한 유물이 있었다. 우리나라 나전칠기 같은데 한국에서 넘어간 것 아닐까? 인형 놀이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릇이다. 매일 너무 작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첫날은 작은 조개, 둘째 날은 작은 생선, 셋째 날은 작은 술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팔장식이라는데. 저런 팔장식을 하고 불편해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다. 촬영하면 안 되는 유물인데 찍고 나서 알았다. 미안해요. 잡아가지 말아요. 역사책에서 보던 통일신라 금관과 비슷한 느낌인데. 이것도 한반도에서 넘어갔나 보다. 본관을 보고 나면 스탬프를 찍는 체험이 있어서 해봤다. 오케이 긴자. 박물관에 다른 전시도 있는 듯 했지만 수준에 안 맞는 건 그만하기로 하고 오케이 긴자로. 오케이 긴자에서 글렌리벳 18년이 싸다고 해서 사러 갔다.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보다 반값 정도라고 한다.
쇼케이스에 진열되어 있어서 직접 카운터로 가져갈 수는 없고 직원을 부르면 면세 카운터에 가져다주고 번호표를 준다. 다른 물건과 함께 계산하고 싶다면 고른 물건과 함께 번호표를 내면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 신선식품과 빵, 조리식품은 면세가 되지 않고 과자, 초콜릿 등 국외로 나가는 것은 면세가 된다. 당연히 5,000엔 이상. 글렌리벳 18년 새병과 골든 카레, 알포트, 유부 우동컵 라면 2개, 다스 초콜릿 2개는 면세로 25,568엔. 환전을 많이 해가지 않아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OK 긴자는 주류 등 대부분의 식품들이 다른 슈퍼마켓보다 저렴하고 특히 지하 2층 조리식품 코너가 엄청나게 컸다. 음식 종류가 많아서 몇 가지를 사서 숙소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종류도 다양하지만 가격도 싸다. 남편이 가격을 보고 정말 놀랐다며 어떻게 이런 가격에 팔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빵, 피자 종류도 많았다. 남편은 장어초밥, 김밥 세트, 닭꼬치를 샀고 나는 삼각김밥, 유부초밥, 뿌리채소 조림, 감자 샐러드를 샀다. 음식과 콜라가 700ml, 맥주 2캔이 2293엔. 숙소에 돌아와 먹어보니 전반적으로 맛도 괜찮았다. 닭꼬치 역시 전반적으로 양도 많고 맛도 괜찮았다. 김밥은 가격 대비 훌륭했고 삼각김밥도 속에 참치마요 같은 것이 손톱만큼만 들었지만 세전 51엔으로 가격 하나만큼은 대단하다. 맛도 기대 이상이다. 스마일 호텔 조식. 호텔 벽이 얇은지 옆방에서 얘기하는 것이 웅웅하며 들린다. 다행히도 밤엔 조용해서 자는데 방해가 되진 않았다. 우리 방은 남편이 코를 골아서 시끄러웠지만 조금 늦게 일어나 아침을 먹으러 갔다. 1층 식당으로 가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다. 평소에 반찬이 부실하면 빵이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또 오사카 토요코인도 조식이 먹을 게 없더니 또 그저 그렇다. 기대를 안 해서 다행. 나는 카레에 밥을 말아서 남편은 미소된장국에 말아서 먹었다. 카레, 된장국, 소시지는 괜찮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빵도 있긴 했다. 내일은 빵 먹어야겠다. 오렌지도 있긴 했는데 신선하지 않았고 바나나도 내가 먹은 것이 마지막 조각이었는데 신선하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양이 적은 것 같아서 카레를 한 그릇 더 먹었다. 요거트는 단맛 없는 종류 같아서 안 먹었다. 우리는 아침을 꼭 챙겨 먹는 사람들이라 뭐를 먹든 열심히 먹는다. 하지만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런 경우라면 호텔 조식보다는 카페 같은 데서 아침을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본에는 아침에 음료를 사면 간단한 빵을 주는 카페가 많으니 밥을 먹으면서 보니 반찬이 부실하든 말든 어떤 사람들은 몇 그릇씩 잘도 먹는다. 건강 꾸러기들. 아침을 먹고 출근 시간을 피하려고 잠시 방에서 쉬었다. 방에 오니 수건이랑 오늘 사용할 물품들이 벌써 방 앞에 와 있었다. 센소지. 오늘은 도쿄 여행 마지막 날이고 우리는 센소지란 곳에 가보기로 했다. 긴자선 미츠코시마의 역에서 7정거장 거리에 있는 절인데 미츠코시 백화점 앞이란 뜻인가? 입장료도 없고 아침 6시부터 개방이라 다른 곳을 가기 전에 둘러보기 좋은 곳 같았다. 긴자선 종점인 아스쿠사역에서 센소지까지는 온갖 상가들이 있는데 주로 기념품과 먹거리 가게들이었다. 워낙 더우니 맥도날드가 성업 중이다. 더우면 그늘이 있는 상가 쪽으로 걷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침인데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 입장료가 무료라 단체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다. 센소지 안으로 들어가면 운세 뽑기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 종이 한 장을 주는데 100엔이니 돈 많이 벌 것 같다. 남편은 100엔을 넣고 해보았는데 대길이 나왔다. 혹시 전부 대길? 무슨 소린지 전혀 모르겠다. 나쁜 게 나오면 묶어놓고 오면 된다. 안쪽에선 부적을 팔고 있다. 주로 1,000엔에서 2,000엔인데 상당히 잘 팔리고 있었다. 입장료는 무료지만 수익 사업을 착실하게 하고 있다. 돈 넣고 소원을 비는 데가 있어서 둘이서 1엔씩 넣고 둘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촬영 불가. 라고 빌지 않고 원펜타스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다. 집에 수험생이라도 있었으면 100엔이라도 넣었을 텐데 100엔을 넣어도 원펜타스가 당첨 안 될 것 같아서 안 넣음. 멀리서 보고 새가 있는 줄 가보니 돌로 조각한 새였다. 카네코 한노스케.
점심은 숙소 근처 2분 거리에 있는 카네코 한노스케라는 텐동집에 가려 했는데 배가 안 꺼져 일단 숙소로 돌아왔다. 지나가다 보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는 것을 보니 인기가 많은 식당이라고 한 것이 정말이었다. 점심시간을 피해서 가려다가 남편이 가자고 해서 12시 25분쯤 도착했다. 줄이 꽤 길었고 직원이 나와서 미리 주문을 받았다. 이러면 다른 식당으로 갈 수가 없잖아. 우리는 에도마에 텐동 2개와 게된장국 2개를 시켰다. 현금과 페이페이만 받는다고 붙어있다. 일본에서 쓰는 결제 방법인가 봄. 35분쯤 기다려서 1시쯤 입장했는데 2층으로 안내받았다. 자리에 앉자 5분쯤 후 음식이 나왔다. 1380엔에 붕장어 튀김이 포함되어 있으니 싼 편인 것 같다. 밥도 엄청 많은데 양이 적은 사람은 많이 남길 수밖에 없다. 붕장어, 새우 2개, 오징어, 고추, 김계란이 올려져 있는데 맛은 한국에서 먹던 거랑 똑같다. 하게 된장국은 맛있는 편이긴 한데 내 입맛엔 좀 짰고 텐동도 다 먹지 못하고 많이 남겨서 아까웠다. 국 먹기가 어려워 직원에게 스푼을 달라고 하니 없다고 했지만 1층에서 가져다 줬다. 테이블 하나에 모르는 사람 2명과 같이 앉아 밥을 먹어야 해서 좀 민망했다.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가려 있음. 살리오 월드. 밥을 먹고 긴자역에 있는 살리오 월드에 구경을 갔다. 생각같이 크지 않아서 한번 둘러보고 말았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놀랍게도 3만엔도 넘는 핸드폰 케이스도 있었다. 남편이 정말 놀라며 핸드폰도 주냐고 함. 귀여운 가방이 있어 찍어보았다. 9,900엔이니 9만원쯤인가 보다. 3코인 플러스. 살리오 월드 옆에 3코인 플러스가 있어서 들어가 보았다. 무인양품 더하기 다이소 같은 느낌인데 300엔짜리보다 비싼 물건이 더 많은 것 같다. 심플한 디자인의 물건이 많아 마음에 드는데 싸지는 않다. 튀김용 젓가락을 한 세트 샀다. 아래쪽만 실리콘이라서 그런지 싸다. 세전 300엔. 그런데 실수로 비행기에 들고 타는 가방에 넣었다가 세관에 걸려 가방을 여는 슬픈 사건을 맞이한다. 생각도 못했는데 실리콘 속에 쇠가 들어있었다. 다이소. 맞은편 건물에 있는 다이소를 구경하러 가서 고구마 말랭이와 과자를 샀다. 가성비 짱 오케이 긴자. 다이소 건물 지하에 있는 오케이 긴자에 가서 남편 회사 동료들에게 선물할 초콜릿을 샀다. 린도볼 60g이 216엔이면 싼 것 같다. 다른 슈퍼마켓에서 참이슬을 300엔 정도에 파는 걸 봤는데 오케이 긴자가 훨씬 쌌다. 한여름에 군고구마를 팔고 있다. 맛있는 냄새가 나서 먹고 싶긴 했다. 밤에 먹기 위해 맥주, 콜라, 빵을 샀다. 미츠코시 백화점 도시락. 숙소에 돌아오기엔 이른 시간이었지만 남편의 컨디션이 눈에 띄게 나빠져서 쉬러 돌아왔다. 무릎도 아프다고 한다. 나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도 여행은 힘든 것 같다. 숙소에 와서 눕더니 잠이 들어버렸다. 숙소 근처 술집에 가보겠다고 벼르더니 저녁도 못 먹게 생겼다. 찾아보니 미츠코시가 7시까지 영업이라 남편을 깨워 6시 30분 가까이 되어 미츠코시에 가서 도시락과 빵을 샀다. 마감 시간이라 도시락이 20% 할인 판매 중이었다. 여러 품목들이 할인 판매 중이라 폐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손님이 많았다. 6,000원짜리 도시락이지만 보냉제까지 붙여서 야무지게 포장해주고 백화점 봉투에 넣어줬다. 양념된 밥과 튀김, 동그랑땡 비슷한 거로 햄버거일지도 춘권, 톤 무침, 당근 조림, 감자 샐러드, 피클 구성으로 맛도 매우 양호했다. 빵 가격은 파리바게뜨 수준인 것 같다. 도쿄 고속버스 터미널 가기. 일찍 체크아웃을 해야 하기 때문에 7시에 아침을 먹기로 했다. 식당에 내려가 보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메뉴인데 고등어 조림이 추가되어 있었다. 남편은 고등어 조림이 마음에 든다고 잘 먹었다. 난 어제와 같이 카레라이스를 먹었는데 마음만 급해서 빨리 먹고 방으로 돌아왔다. 방을 대강 정리하고 보니 이틀을 있었을 뿐인데 쓰레기가 꽤 많이 나왔다. 도쿄역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 둘이 토론을 했다. 첫 번째 방법 도보. 걸어서 19분 장점 돈이 안 든다. 단점 몸이 힘들다. 두 번째 방법 전철 총 이동 시간은 15분. 걷는 시간 10분 전철 이동 시간 5분.
장점 메트로 패스가 있으니 돈이 안 든다. 5분이라도 시원하게 있을 수 있다. 단점 계단을 많이 오르내려야 한다. 세 번째 택시. 장점 편하다. 단점 돈이 든다. 택시를 탈까 싶어 검색해보니 길에서 빈 택시를 잡는 것이 제일 싸다고 한다. 카카오 택시도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붙어 비싸다고 하고 호텔 프런트에서 부탁해서 부르면 콜비가 따로 500엔 붙는다고 하니 잘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빈 택시를 잡아 타더라도 택시 회사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다고 하니 알아보고 타야 하겠다. 날씨가 좋으면 걸어가자 하며 출발했지만 좋아도 너무 좋아 19분을 걷다가는 다 익어버릴 것 같았다. 전철을 타기 위해 미츠코시마의 역으로 갔다. 메트로 패스를 72시간짜리를 샀기 때문에 오늘 8시 37분까지는 탈 수 있어서 좋았다. 만료 시한까지는 탈 수 있어서 하차는 시간이 지나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야겠지. 전철로 2개 역을 지나 교바시에서 내려 도쿄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다. 터미널 실내에 매표기가 있어 표를 사고 7번 승차장으로 가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서 있었다. 자리가 없어 한 대 보내고 나서야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뒷사람이 진상짓을 못하게 투명한 펜스를 해놨다. 좋은 것 같다. 터미널 실내에 매표기가 있어 표를 사고 7번 승차장으로 가니 사람들이 엄청 많이 서 있었다. 자리가 없어 한 대 보내고 나서야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뒷사람이 진상짓을 못하게 투명한 펜스를 해놨다. 좋은 것 같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짐을 붙이러 에어프레미아로 갔다. 이틀 전 모바일 체크인을 하면서 좌석 지정도 했는데 어제 모바일 탑승권이 카톡으로 왔다. 에어프레미아는 48시간보다 더 전에 좌석 지정을 하려면 유료, 48시간 전부터는 무료. 난 모바일 탑승권이 오자마자 찍어놨는데 남편은 공항에 와서 하려니 탑승권이 나오지 않았다. 당황해서 체크인하면서 물어보니 이코노미석이 만석이라 우리 좌석을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해 줬다고 한다. 나이 많은 사람 우대인가 보다. 영어로 안 함. 일본인 직원인데 한국말을 한국 사람처럼 함. 프리미엄 좌석 업그레이드는 1만엔 추가라고 되어 있던데 즐거웠다. 대신 프리미엄 좌석에 제공되는 밥은 주지 않는다고 한다. 괜찮아요. 가방에 빵이 많아요. 남편은 손가락을 빨고 있겠다고. 2시간이라도 넓게 가게 해줘서 고마워요. 에어프레미아. 지난번 피치항공을 탔을 때는 EA 좌석을 주더니 내가 귀여운가? 출국 심사를 하고 보안 검색을 하는데 내 가방이 걸렸다. 인천에서는 내 고무줄 바지에 달린 지퍼 때문에 직원이 내 몸을 한참 만졌는데 이번엔 내 가방에 있던 3코인즈 플러스에서 산 젓가락이 걸렸다. 고무줄 바지에 왜 지퍼를 달아놨는지. 나도 내 바지에 지퍼가 있는지 몰랐다. 젓가락 내부에 쇠가 들었는지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가방을 열고 내 구질구질한 물건들을 꺼내고 젓가락이란 걸 확인하고 가방을 받았다. 오케이 긴자와 미츠코시에서 샀다가 못 먹은 빵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당황했다. 공항에 너무 일찍 왔기 때문에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 남은 동전도 쓰고 싶고 남편이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해서 스타벅스로 갔다. 부르주아 같으니라고. 나는 스타벅스 앞에 있는 자판기에서 180엔을 주고 콜라를 사고 남편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토를 달라고 했다는데 지라고 쓰여있는 것이 그란데 아닌가 싶음. 스타벅스에서 콜라를 마시는 진상이 됐다. 미안해요. 스타벅스에서 음료수 살 동전이 부족했어요. 세리아에서 산 약 소분통에 동전을 가지고 다녔는데 뚜껑과 아래 부분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는지 동전이 잘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유용하게 썼다. 남은 동전을 거의 다 썼다. 91엔밖에 안 남아서 이젠 쓰고 싶어도 못 쓴다. 비행기는 와 있는데 지연된다고 방송이 나온다. 탑승 시간보다 조금 늦게 탑승이 시작됐다. 탑승하는데 노약자, 임산부, 프리미엄 이코노미가 먼저 탑승하라는데 배는 어지간한 임산부보다 많이 나왔지만 우대를 해주지 않았다. 이코노미 줄에 선의줄 안내판에 우리 번호가 없었다. 직원에게 탑승권을 보여주니 프리미엄 이코노미 입구로 가라고 해서 줄을 안 서고 들어왔다. 이코노미석보다 좌석이 넓어서 좋았고 1.3배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타자마자 주스도 줬다. 이어폰도 일회용이 아니고 헤드폰이고 와이파이도 돈을 내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출발하고 조금 있으니 과자를 줬고 몇 분 후 음료수를 주길래 콜라를 받았다.
이코노미는 커피와 물만 주고 탄산음료는 3달러로 유료던데 좋은 자리는 좀 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 화장실에 다녀오며 보니 음료수를 주던 시간이 식사 제공 시간이었던지 몇 명이 밥을 먹고 있었다. 몇 명 빼고는 모두 우리처럼 업그레이드 받은 손님이었던 것이다. 어쩐지 업그레이드 치고 너무 좋은 자리를 받았다 했더니 빈자리가 많았던 것 같다. 도쿄에서 인천까지 정확히 2시간 만에 도착했다.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 옛날에 행진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무척 귀엽다. 갈 때는 짐을 붙이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술을 4병이나 샀고 짐도 많이 늘어나 위탁 수화물을 찾아야 했다. 따로 빈 가방을 가져가길 잘했다. 예약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로 1터미널로 도착했을 때는 출국장이 3층이라 들어가자마자 체크인을 했는데 입국장은 1층이라 셔틀버스를 타려면 3층으로 올라가야 했다. 셔틀버스를 타고 예약 주차장으로 가서 입구에서 주차료 정산을 했다. 35,000원이면 양호한 금액 같다. 원래 1일 9,000원인데 지금은 할인 기간이라고 한다. 출발하려니 노쇠한 분이 5일간 뜨겁고 비오는 환경에 있던 것이 무리였던지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았다. 13년 넘은 우리 차. 몇 번 시도해서 겨우 시동이 걸렸다. 장기로 주차하는 경우엔 좀 더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보험 서비스 부를 뻔했다. 도쿄 날씨를 무시했다. 서울보다 더 더웠다. 여름 2달 정도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간다면 실내 위주의 일정이 좋겠다. 신주쿠나 시부야 길거리 구경을 낮에 하면 수명이 짧아질지도. 선크림이나 선스틱, 챙 있는 모자, 양산 같은 것도 챙기는 것이 좋겠다. 일본 도쿄 여행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메트로 패스를 산 것이다. 탈 때마다 일일이 표를 사는 수고도 덜어졌지만 무제한이니 실수로 차를 잘못 탄다 해도 그리 부담이 되지 않았다. 가격 면에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현지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어 미리 준비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잘했다고 생각한 점 중 하나는 제일 싼 여행자 보험을 산 것이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안전한 편이기도 하고 저녁 이후엔 늘 숙소에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은 없었다. 여행자 보험도 여행하는 나라의 사정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본처럼 안전하면 가장 저렴한 보험, 치안이 불안한 나라는 보장이 잘 되는 보험으로. 제주도와 일본 여행 경비를 비교한 한국경제신문 기사이다. 컨슈머인사이트라는 곳에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기사를 쓴 것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자료를 냈는지 알 수는 없다. 여행 경비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무작위로 얼마 썼어요? 라고 물어봤다는 건지. 일본 여행이 제주도보다 2배 정도 더 든다는 결론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주도보다 일본이 경비가 더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나? 항공권만 해도 훨씬 비쌀 텐데. 보통 제주도보다는 일본이 선물 등 물건을 더 많이 살 가능성이 높은데 무조건 2배 더 든대요. 라고 말하는 게 어이가 없다. 기자 노릇하기 쉽네요. 도쿄 여행을 끝내며 정산을 해보자. 그래서 나도 얼마나 썼는지 계산을 해보았다. 4박 5일 일본 도쿄 여행. 항공권 에어프레미아 이코노미 왕복이인 54만 7천원. 숙소 알몬트 인 니혼바시 2박 스몰 더블베드. 2인 조식 포함 스마일 호텔 니혼바시 미츠코시마에 스몰 더블. 2인 조식 포함 2박 34만 8,766원. 식비 총 9끼 간식. 주류 포함 22만 9,147원. 교통 메트로패스 2인 1만 7,884원. 공항버스 나리타 도쿄 왕복 2인 4만 6,800원 5,200엔. 유류비, 톨게이트, 주차비 6만 1,800원. 데이터 이심 2,500원. 여행자 보험 2인 9,660원. 관광 도쿄 국립중앙박물관 1만 7,920원 2,000엔. 센소지 운세 뽑기 등 920원 102엔. 쇼핑 선물 술 4병 포함 27만 5,167원. 총액 128만 2,397원 선물 비용 제외. 계산을 해보니 기사에 113만 6천원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2인 기준이었나? 제발 말 같지도 않은 조사 좀 안 하면 좋겠다.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지. 도쿄 여행을 끝내며 남편은 생각보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다음엔 태국 방콕에 가보자며 항공권을 알아보는데 생각보다 비싸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항공요금은 일본만한 곳이 없구나.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여행 관심 없는 사람 도쿄 여행을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다시 만나요. 안내 말씀. 여행 관심 없는 사람, 도쿄 여행을 쓴 헬로큐티는 여행 전문가가 아닙니다. 특히 일본이나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일본을 여행하며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가격이나 정보는 2024년 7월 기준입니다. 참고만 하세요.